안녕, 크라인 K야. 요즘 날씨 너무 좋지? 봄바람도 이렇게 살랑살랑 하는 날에는 뭐다? 무서운 이야기다. 이 이야기는 내가 어렸을 적에 우리 엄마의 친한 친구분께 들었던 얘기를 좀 각색을 해봤어. 자, 그러면 우리 채널 준비물 3가지 준비하고, 그리고 이야기가 재밌었으면 좋아요하고 구독 잊지 말고 부탁해.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할게. 엄마의 친구분이 학교 선생님이셨대. 이제 편의상 이분은 이제 김 선생님이라고 부를게. 그래서 이 김 선생님이 그 시골에 있는 학교로 잠시 배정을 받으면서 그때 일어났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거든. 그럼 이제 앞으로 편의상 김 선생님이라고 칭하고 얘기를 좀 할게. 이 김 선생님이 시골 학교로 이제 배정을 받았는데 그 학교가 원체 좁고 또 남 선생님이 많이 안 계시다 보니까 좀 당직, 숙직을 서는 일이 많았었던 모양이야. 그래서 어느 날도 혼자 학교에 남아서 숙직을 서던 김 선생님이 조용하게 들리는 이상한 소리를 듣고서 약간 무서운 생각이 들어. 그래서 가만히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울음소리인 거야. 그래서 이 선생님이 겁이 없기로도 유명했는데 한밤중에 아무도 없는 시골 학교에서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좀 많이 무섭잖아. 이제 그래도 어떡해. 이 선생님이 정신을 가다듬고서 그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후레쉬를 비춰두고 간 거야. 근데 그 울음소리가 한 교실에서 나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그 울음소리가 약간 교탁 밑에서 나는 것 같아서 이 김 선생님이 조용히 후레쉬로 그 교탁 밑을 딱 비췄어. 그랬더니 거기에는 본인도 아는 어린 남학생이 몸을 파들파들 떨면서 조그만 애가 속옷만 입은 채로 울고 있었다는 거야. 아, 그래서 무서웠지만 얼마나 다행이야, 김 선생이. 그래서 이 김 선생님이 너 여기서 뭐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애가 막 갑자기 막 울더니 선생님한테 막 이렇게 안긴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애가 잘 진정이 안 되니까 간신히 이렇게 도닥도닥 거려가지고 겨우 울음을 달래고 이제 아이가 잠이 드니까 그 선생님이 아이의 부모님한테, 학부모한테 연락을 해. 그러니까 아이 엄마가 잠옷에 겉옷만 그냥 걸치고서 막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막 학교로 뛰어들어온 거야. 그러면서 그 아이가 학교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이제 살고 있었는데 이 아기가 목류병이 너무 심해서 자다가 스스로 문을 직접 열고 나가가지고 가끔 이렇게 외부에서 막 발견이 된다는 거야. 이게 병원도 물론 당연히 다녔지. 근데 차도도 크게 없고 이제 부모님이 매일 밤을 맨날 같이 지키고 있을 수가 없잖아. 이제 부모님도 자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매번 이렇게 애간장이 녹는다 막 이러면서 아이 엄마가 막 또 선생님을 붙잡고 한바탕 통곡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제 막 우니까 애가 그 소리에 놀라서 깨서 또 이제 엄마한테 뛰어가면서 막 울음바다가 되고 난리가 나. 아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밤중에 그 사건을 겪고 나서 이제 김 선생이 두 모자를 집으로 돌려보내고서 마음이 엄청 이제 착잡하지, 입장에서.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날 등교한 아이를 봤더니 너무 멀쩡해. 그래가지고 이제 안도를 하고서 그 아이의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제 그 담임 선생님이 그 얘기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표정이 안 좋은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애기가 아이들 사이에서도 좀 이상한 얘기를 자주 한다고도 하고 애기 아빠가 해외 출장이 좀 많아서 애기를 막 혼자 컨트롤하느라고 엄마가 고생을 많이 한다는 거야. 이제 그나마 좀 다행인 게 외진 시골이라 밤에는 차가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아서 그나마 좀 덜 위험하다고 담임 선생님도 얘기하면서 많이 씁쓸해하는 거야. 이제 또 김 선생님이 그렇구나 안 됐다 하고서 이제 숙직을 할 때마다 그 아기가 있나 없나 둘러보는 게 그 김 선생의 숙직 일과처럼 된 거야. 이제 다행스럽게 한동안 아이는 잘 보이지 않았대.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간만에 정말 밝은 표정으로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있는 그 아이를 발견을 하고서 김 선생이 아이를 붙잡고 요즘에는 이제 별일 없냐고 애기한테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애기가 이제 하는 말이
아빠가 오랜만에 해외에서 와서 너무 좋고 엄마가 너무 아빠를 보니까 행복해해서 자기도 너무 행복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 그래서 이제 김 선생이 아이고 다행이다. 아빠 오셔서 너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애 얼굴이 금세 좀 어두워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김 선생이 아이 얼굴에 뭔가 좀 짚혀서 혹시 무슨 일이 있냐? 이러고 물어봐. 근데 아이가 좀 망설이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사실은 자기가 학교에 와서 잠을 자는 것이 꿈이 아니래. 그러니까 잠을 자면서 문을 열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이게 학교까지 오는 게 다 기억이 난대. 응? 아니 꿈이 아닌데 밤에 혼자서 여기로 와서 잔다고? 김 선생이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가 울먹거리면서 사실 집에 귀신이 나온다는 거야. 뭐? 귀신? 김 선생이 할 말을 읽고서 아이를 이렇게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애기가 하는 말이 선생님 집에 귀신이 나와요. 이게 맨날 나오는 건 아니고 어쩌다 가끔씩 나와요. 밤에 잠을 자고 있을 때 막 흔들어서 깨워서 일어나면 하얀 옷을 입고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처음엔 너무 무서워서 그냥 기절해버렸어요. 너무 무서워서 엄마한테 얘기해서 엄마랑도 같이 잤는데 엄마랑 같이 잘 땐 안 나와요. 그리고 엄마랑 교회도 가고 무당 할머니네도 가고 했는데 그래도 나와요. 근데 엄마는 저보다 더 그걸 무서워해서 내가 얘기할 때마다 막 울고 떨고 많이 무서워해요. 그래도 막 저를 지킨다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막 그러다가 맨날 쓰러지기도 하고 잠을 못 자니까 큰 사고도 나실 뻔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불쌍하고 자꾸 귀신이 보이는 내가 너무 미워요. 막 이러면서 막 울더라는 거야. 막 대성통곡을 하니까 막 잘 이렇게 달래지지가 않았지. 그러니까 이제 김 선생이 이런 아이를 달래느라고 참 애를 많이 먹었어. 이제 얘기가 너무 찝찝하잖아. 그리고 혼자 담기에는 너무 찝찝한 감정인 거야, 이게. 그래서 김 선생이 아이의 담임을 찾아가서 이 얘기를 이제 상담을 해. 선생님들끼리. 그러니까 이제 아이 선생님이, 그러니까 담임이 이 얘기를 듣더니, 아이고, 아직도 그러는구나.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아유, 김 선생님, 사실 나도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었어. 그러니까 아이가 가끔 학교에서 와서 잔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학교 근처에 있는 데서 밤에 발견되는 것도 들어서 많이 알고는 있었어.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가정 상담도 몇 번을 했었어. 근데 이제 아이 엄마는 김 선생님도 봤다시피 너무 좋잖아. 애 걱정으로 막 너무 걱정을 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애기 아빠인데 이제 애기가 그렇게 하는 거를 크면서 겪는 그 뭐랄까 성장통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응? 이제 그러면서 아이한테 막 그런 거 가지고 애기가 그러니까 엄청 엄하게 혼도 내기도 하고 막 이러니 이 아이가 아빠를 엄청 좋아하면서도 주눅이 많이 들어서 이제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지를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게 밤에 목류병으로 이렇게 발현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해. 이렇게 아이니까 이 스트레스 받은 게 꿈하고 현실하고 구분이 잘 안 가니까 그렇게 좀 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이 얘기는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사실은 애기 엄마가 새엄마야. 이제 애기랑 지금 새엄마는 사이가 너무 좋은데 안타까운 게 애기가 친엄마랑은 사실은 좀 그렇지를 못했어. 이게 친엄마가 우울증이 좀 많이 심했는데 그걸로 이제 안 좋으신 선택을 하신 모양이더라고. 근데 이제 애기가 그걸 다 본 거야. 그러니 이제 애기 무의식 중에 그게 너무 큰 이렇게 상처로 남아서 쇼크를 먹으니까 이게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긴 해. 이제 김 선생님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좀 놀라기도 했지만 애기가 너무 불쌍한 거야.
이제 친엄마가 우울증으로 돌아가셨고, 이제 그러는데도 이제 새엄마랑은 애기랑은 지금 사이가 너무 좋고, 그러니까 아직 아이니까 자기 감정은 잘 몰라도 일말에 그 친엄마에 대한 이렇게 죄책감 같은 게 생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영향으로 막 이제 악몽을 꾸고 이거를 현실하고 혼동을 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하면서도 이게 그런다고 아이가 바깥으로 뛰쳐나올 정도로 그런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했대. 근데 또 이런 상태로 아무 일 없이 또 시간이 또 막 이렇게 지나가. 그래서 어느 날 또 김 선생님이 또 당권이 돼서 당직을 서면서 이제 저녁에 또 학교를 이렇게 둘러봤는데, 그랬는데 다시 또 그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야. 또 이제 김 선생이 가슴이 철렁하면서 소리가 나는 곳으로 봤더니, 아이고, 거기에는 또 아이가 머리가 헝클어지고 몸에는 이렇게 막 긁힌 자국도 이렇게 많이 난 채 막 이렇게 숨을 죽이면서 입을 막고 막 이렇게 울고 있더래. 아이고, 이제 김 선생님이 이렇게 탄식을 하면서 아이를 앉혀놓고서 자세하게 살펴보는데, 아기가 이제 겁을 많이 먹어서 눈주위가 퀭하고 많이 말라 보였대. 그날따라 아이가 너무 겁에 질려서 말도 제대로 막 못하는 상태인 거야. 그래가지고 막 아이가 막 겁을 먹었으니까 아이를 막 달래면서 김 선생이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더래. 아니, 그래도 입고를 하고서 아기가 학교까지 막 이렇게 뛰어오는데 어떻게 부모님이 모를 수가 있냐 싶더래. 그래서 소리도 많이 날 텐데. 그래가지고 아이한테 이제 자세하게 물어봐. 그러니까 아기가 이제 막 엉엉 울면서 귀신이 이렇게 탁 나타나면 아기가 이제 놀래면서 소리 지르면서 엄마 방으로 막 가려고 한 거야. 그러면 귀신이 앞을 탁 가로막고 못 가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려고 하면은 그 귀신이 마치 손으로 아이 입을 찢을 듯이 이런 제스처를 취하는 행동을 한다는 거야. 그리고 오늘은 아기가 엄마 방으로 막 이제 가려고 하니까 귀신이 자신을 이렇게 떼밀고서 갑자기 엄마 방으로 쓱 들어가 버린 거야. 그리고서 아기 엄마가 이렇게 막 괴로워하는 소리가 막 이러면서 그런 소리가 막 들리더래. 그런데 아기가 너무 무서우니까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도망쳐 버린 거야. 이제 아빠는 다시 해외로 출장을 나가셨고, 엄마를 그렇게 하고 자기 혼자서 도망쳐 왔다는 거에 애가 막 죄책감에 막 목을 놓아서 막 우는 거야.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그래갖고 겨우겨우 이제 아기를 막 달래고 막 이렇게 집에 막 전화를 했는데 애기 엄마가 안 받더래. 그럼 어떡해. 그래가지고 애기를 막 어르고 달래가지고 이제 아기 집으로, 아기가 아니라 애기, 이 어린이 집으로 직접 이제 데리고 갔는데 칠흑같이 집이 어둡더래. 그래서 김 선생님도 막 소름이 돋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집 안에 들어갔는데 조용하게 정적이 있고, 김 선생님이 이제 마른 침을 삼켜가면서 어머니 계세요? 어머니 혹시 어디 계세요? 라고 이제 이렇게 막 아기가 자꾸 뒤로 숨으니까 얘를 이렇게 잘 이렇게 보듬어가지고 데리고서 안방문을 이렇게 쓱 열어봤어. 근데 안방에 아무도 없는 거야. 이게 말이 돼? 애기 엄마가 어디 갔어? 이제 이러고 있는데 애기가 갑자기 소리를 악! 하고 지르면서 창밖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애가 막 뒤로 넘어간 거야. 김 선생님 너무 놀라가지고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딱 보니까 거기에 하얀 옷차림과 긴 머리카락에 어떤 무언가가 아이랑 김 선생을 노려보고서 그대로 사라진 거야. 김 선생님이 너무 무섭더래, 그걸 보더니. 그래서 오금이 저려가지고 꼼짝하지 못하고, 애가 너무 놀래니까 얘는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애가 울지도 못한 거야. 막 그렇게 둘이서 막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갑자기 막 우당탕탕 소리가 들리면서 애기 엄마가 진짜 막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막 슬리퍼를 막 한쪽에만 신고 막 집 안으로 막 미친 듯이 뛰어 들어와서 아기를 끌어안은 거야. 그러니까 애기는 막 엄마를 보자마자 목을 놓아 그때서야 막 울고,
사실 김 선생님이 좀 창피했는데 그때 애기 엄마를 보고서 너무 안도감이 들어서 눈물이 다 날 뻔했대. 그만큼 진짜 너무 무서웠다는 거야. 이제 아기는 그렇게 울다가 지쳐서 잠들고 너무나 이렇게 피곤해 보이는 애기 엄마가 하는 말이 이제 자다가 꿈자리가 자기가 너무 뒤숭숭하더래.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났는데 애가 또 없어졌더래. 그래가지고 아이를 찾으려고 막 정신없이 그냥 막 또 이제 막 그냥 막 그러고 막 나간 거야. 애기를 찾으려고. 막 그러면서 애가 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밤마다 이런 고통을 겪냐고. 이게 막 혼잣말을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눈물을 막 보게 되는 거야. 막 가셨으면은 곱게 가실 일이지. 그러니까 이제 김 선생도 말은 못하지만 그 얘기를 들었다는 말은 못하지만 이제 마음이 이제 씁쓸한 거지. 그래가지고 김 선생님이 이제 아이를 좀 어떻게 다른 쪽으로 케어를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애 엄마가 막 울다가 갑자기 정색을 딱 하더니 안 그래도 애기 때문에 자기가 안 해본 게 없다. 그리고 이걸로 아이 아빠가 자신을 너무나 면박을 준다. 근데 선생님도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뭐 조언을 막 해준다고 하시지만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자기한테 너무 부담이다. 자기는 너무 이제 막막하고 아이를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될지 몰라서 막 그런데 막 아이를 막 어떻게 더 좋은 쪽으로 해보자 하고 막 이렇게 조언하는 것 자체가 자기한테 너무 스트레스라고 막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 그래서 김 선생님이 좀 머쓱하잖아. 자기는 좀 얘기를 하려고 한 건데 그리고 이제 미안하기도 하고 얼마나 또 힘드셨는데 내가 뭘 하고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인사를 남기고 뒤로 돌아서는데 너무 뭔가 좀 안타깝더라는 거야. 그러고 이제 김 선생님이 내가 뭘 본 거지 싶어서 나오기 전에 그 집을 나오기 전에 창문을 딱 봤는데 순간적으로 김 선생님이 뭘 본 거지. 그리고 그 김 선생님이 엄청 경악을 했대. 다음 날에 김 선생이 아이를 직접 찾아가. 그 교실로. 그래가지고 교실에서 아이를 불러내가지고 몇 가지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애가 너무 무서우니까 계속 얘기는 떠는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막 떠는 아이한테 막 용기를 막 이렇게 붙돋아 주고 막 달래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막 해, 아이하고. 그리고 또 아이 담임 선생을 찾아가. 그러면서 어저께 있었던 일, 뭐 이것저것 이제 얘기를 하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담임 선생님이 막 이제 경악도 하고, 웬일이냐면서 막 경악도 하고, 또 김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또 몹시 이렇게 막 깨림칙해 하는 막 그런 게 있었던 거야. 그리고서 아이가 며칠간은 또 괜찮아졌고, 또 밤에 막 학교 찾아오는 일도 없었고, 이제 얼굴도 다시 또 점점 또 밝아졌고, 그러다가 아이가 또 울면서 잠옷 차림으로 바깥으로 뛰쳐나와. 이제 그때 집 앞에 숨어 있었던 김 선생이 아이를 바로 이렇게 탁 잡아챈 거야. 그리고 아이를 이렇게 자세하게 봤는데 아기가 막 겁에 질려서 울지언정 절대 잠이 든 얼굴이나 의식이 없는 상태가 아닌 걸 확인을 했어. 그리고 옆에 있던 아이의 담임 선생님하고 아이의 집으로 바로 뛰쳐들어간 거야. 그런데 그 안에는 머리를 산발하고서 하얀 옷을 입은 귀신이 현관 앞에 서 있었어. 두 사람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머뭇거리는데 이 귀신이 두 사람을 위협하듯이 이렇게 워! 하고 달려들었다가 두 사람이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그 둘을 이렇게 해치고서 그 뒤쪽에 있는 산으로 막 뛰어가는 거야. 막 정신이 없다가 김 선생이 정신을 딱 차리고서 아이의 담임한테 쫓아! 이러면서 먼저 막 귀신을 향해서 막 뛰어갔어. 그러니까 정신을 차린 담임 선생님도 같이 이제 그 뒤를 막 이렇게 쫓아간 거야. 이게 사랑거림이 아니니까 귀신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제 막 그 산을 막 타고 넘어가면서 막 엄청나게 막 빠르게 간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그 귀신이 뭐를 봤는지 이렇게 뚝 서더니
뒤로 이렇게 헛걸음질을 치다가 김 선생님한테 탁 잡힌 거야. 근데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선생님이 정말 무섭다 그러시더라고. 이렇게 눈이 이렇게 빨갛고 이렇게 긴 손톱에다가 하얀 옷에다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산발을 하고 있더래. 그리고 가장 무서웠었던 거는 그 분장한 너머로 보이는 아이의 새엄마의 얼굴이었던 거야. 새엄마는 그렇게 바로 두 선생님의 저거에 따라가지고 경찰서로 이제 연행이 되었는데, 그 새엄마도 사실은 그 김 선생님한테 잡힌 게 뭐를 보고 놀라가지고 뒷걸음질을 치다가 잡힌 거였거든. 그래서 이 얘기는 마지막에 해줄게. 그래서 여하튼간 간에 이 새엄마가 귀신 행세를 한 거잖아. 그러면서 이제 그 왜 그랬냐 이러면서 조사를 받으면서 밝혀진 사실이 이런 거야. 이제 새엄마가 이 재혼을 했잖아. 재혼을 했는데 본인만의 아기가 너무 이제 가지고 싶었는데 아이는 이제 안 들어서고 임신이 안 되고, 이제 옛 어른들이 좀 그러시잖아. 큰 애가 시샘이 많으면 작은 애가 안 들어선다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 본인이 임신이 안 되는 거를 이 전처의 자식 때문이라고 혼자 망각을 하고서 미워하기 시작한 거야. 근데 이제 주변에 보는 눈도 좀 있고, 재혼한 아이의 아빠가 해외 출장을 이렇게 많이 다니셨다고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는 돈도 많이 이제 벌어다 주니까 뭐 애를 막 구박하거나 이럴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애도 초등학생이니까 막 그런 거 아빠한테 다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제 함부로 할 수는 없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성격이 막 뒤틀리니까 무섭게도 생각을 한 게 밤에 아이를 괴롭혀서 이렇게 말라 죽이려고 그런 계획을 세운 거야.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자기 스트레스를 푼 거지. 그래서 한밤중에 귀신 분장을 하고서 자는 아이의 방에 들어가서 아이를 그렇게 심적으로 망가뜨려 놓은 거야. 이제 뭐 큰일이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다 연락을 하고 하니까 애기 아빠가 외국에 있다가 한 달이면 그냥 집으로 돌아오고 바로 이혼 소송하고 변호사 선임을 해가지고 고소를 했나 봐. 그래서 뭐 몇 년행을 살았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그 뒤에 얘기까지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이제 아이 아빠가 너무 배신감을 느낀 거야. 애기를 자기 친자식처럼 막 그러다가 뒤로는 밤에 애를 위협해가지고 그렇게 막 했다는 것 자체가 막 너무 이제 괘씸하고 막 이러니까 그 새엄마한테 찾아가서 물어본 거야. 너 왜 이러니? 왜 이러냐? 그러니까는 이제 아까 했었던 얘기 다 막 그런 얘기를 하고 막 하다가 자기가 왜 이런 얘기를 다 하냐면 사실 자기도 너무 무섭더라는 거야, 새엄마가.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이 아닌 것도 맞고 하고 이거를 어떻게 못하는 건 맞는데 자기가 너무 무서웠던 게 그 선생님 둘이서 자기를 막 쫓아왔잖아. 하고 자기가 막 이렇게 도망을 막 갔잖아. 도망을 막 갔는데 그 앞에서 아이의 친엄마가 이렇게 자기한테 확 다가오는 걸 봤대. 그러니까는 이 새엄마가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멈춰가지고 뒷걸음질을 친 거야. 그래서 너무 미안하다, 자기가 너무 죽을 죄를 졌다 이러면서 꼭 아이한테 사과를 하고 싶다 이러면서 그 아빠를 잡고서 엄청 울었었나 봐. 또 이제 이 얘기를 아이 아빠가 선생님들한테 또 얘기를 해준 거야.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 사건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아유, 좀 무서우면서도 좀 또 그렇게 좀 좋은 얘기는 아니었어, 그지? 옛날에는 좀 새엄마라 그러면 약간의 선입견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조금 약간의 살이 붓거나 약간 과장이 있을 수는 있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아는 사람한테 이런 무서운 얘기가 있었다라고 들은 이야기로 생각해주면 참 고맙겠어. 오늘 얘기 재밌었어?
오늘 얘기도 재밌었었으면 좋아요하고 구독 꼭 부탁할게. 이게 내가 다음 얘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거든. 응원 많이 부탁해. 자, 오늘도 고생 많았고 편안한 잠자리 되세요. 잘 자. 잘 자.